LA 초호화 저택에 살던 사람이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아파트가 편리하고 혁신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저택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한국 아파트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에릭 존슨. 그는 LA 비벌리힐스의 200평짜리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궁전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가 살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전체가 유럽풍 대리석과 황금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에 방만 7개, 욕실은 5개, 거실만 해도 웬만한 집보다 컸죠. 거실에는 10m 높이의 천장과 초대형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났어요. 저택 뒤편에는 야외 수영장, 자쿠지, 바비큐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었고 헬스장, 와인 저장고, 그리고 개인 영화관까지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죠. 차고에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포르쉐까지 3대의 슈퍼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도 완벽했습니다. 필요한 건 모두 맞춤형 서비스로 해결했어요. 정원사는 일주일에 3번 와서 풀 한 포기까지 관리해 주었고, 가사도우미는 매일 아침 집을 청소하고, 개인 셰프는 그가 원하는 메뉴를 요리해 주었죠.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까? 그는 이곳에서 완벽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부족한 것은 절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는 출장 기간 동안 서울에서 머물 숙소를 예약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을 찾았지만 한국 지사의 직원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호텔보다 아파트에서 지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서울 중심지도 아닌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신도시 아파트.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 중심지도 아니고 외곽 신도시라니 그냥 평범한 아파트겠지.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온 비벌리힐스의 대저택과 비교하면 한국 신도시의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 처음 본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눈앞의 광경을 믿기 어려웠다. 그가 머물게 된 곳은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늘어선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였다. 비벌리힐스의 저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하지만 그의 예상을 깨는 상상 이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처럼 설계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도로와 인도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지상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으며 곳곳에 공원, 분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도로까지 있다고? 그는 이곳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이 최적화된 하나의 마을처럼 설계된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솔직히 그는 아파트라고 하면 미국의 좁은 콘크리트 건물을 떠올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탁 트인 거실과 널찍한 창문이었다. 이게 정말 아파트야? 발코니에서 보이는 끝없는 전망. 비벌리힐스 저택에서는 정원만 보였지만 여기서는 도시의 야경과 멀리 펼쳐진 산,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그가 손을 흔들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음성으로 조명, 온도, 블라인드까지 제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이 정도면 거의 미래형 주택인데 그가 짐을 정리한 후 맨발로 거실을 걸어갔다. 그 순간 뭐야? 바닥이 따뜻해. 처음에는 바닥에 히터를 깔아둔 줄 알았다. 하지만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게 온돌 난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미국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겨울철이면 실내는 건조하고 바닥은 차가운 게 당연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의 온돌은 집 전체가 바닥부터 따뜻했다. 이건 소파에 앉을 필요가 없겠는데? 그는 소파가 아닌 바닥에 앉아 따뜻한 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벌리힐스 저택에도 온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머무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침실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예상 외의 편안함을 느꼈다. 침대는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푹신했고 온돌 덕분에 실내 공기가 따뜻하고 쾌적했다.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다. 그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했다. 비벌리힐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게 흘러갔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선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잘 정돈된 공원과 산책로가 쭉 이어져 있었던 것. 미국에서는 대저택이 있어도 집을 나서면 도로와 차들로 가득한 풍경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차는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어 지상에는 오직 사람만을 위한 공원과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다. 심지어 벤치마다 와이파이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아파트라고 그는 산책을 하며 깨달았다. 비벌리힐스에서는 모든 이동이 차였지만 여기서는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는 처음 본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배가 고팠다. 직원이 추천한 배달 앱을 깔고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배달은 많이 해봤지만 한국 배달은 다를까? 그가 앱을 열고 메뉴를 고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다. 미국 배달과 다르게 엄청난 속도와 다양한 옵션, 사진과 함께 실시간 리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배달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주문 후 15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배달원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음식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비대면 배달이 기본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음식을 건네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두고 가네? 이거 엄청 편한데. 비벌리힐스에서 살 땐 직접 요리하거나 셰프를 불러야 했는데 여기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는 점점 한국의 생활 방식이 자신이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비벌리힐스의 초호화 저택과 비교하면 이 아파트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곳엔 효율적인 동선과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 비벌리힐스에선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기선 걸어 다니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구나. 그의 머릿속에서 과연 저택이 한국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출장 3일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그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일이 많아 늦은 시간이었고 피곤이 몰려왔다. 샤워나 하고 빨리 자야겠다. 그런데 욕실로 가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그는 문 앞 인터폰을 켰다. 문 앞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서 있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차량의 창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내려가서 닫아두실 수 있을까요? 뭐? 내 차 창문? 그는 깜짝 놀라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도착해보니 정말로 자신의 렌터카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CCTV 모니터링 중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면 차량 내부가 젖을 수 있어서 미리 안내드린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비벌리힐스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 저택에서도 내 차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누가 알려준 적이 있었던가? 미국에서는 개인 경호원이 있더라도 차량 하나하나를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진 않는다. 이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는 내 대저택보다도 더 철저하고 체계적이잖아. 그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정말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비벌리힐스의 초호화 저택은 크고 화려했지만 이 아파트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다. 비벌리힐스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내 생활을 서포트한다. 나는 미국에서 늘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비벌리힐스로 돌아갔을 때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LA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평소처럼 예약된 리무진을 타고 익숙한 비벌리힐스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200평짜리 초호화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야 집에 돌아왔군.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대저택이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느낌을 받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익숙했던 저택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다. 그는 익숙한 동선으로 주방으로 걸어갔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창문 너머로 광활한 정원과 수영장이 보였다. 이게 원래 이렇게 컸었나? 공간이 넓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크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이 거실이 이렇게 컸나? 주방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려야 하네. 조명도
커튼도 직접 조작해야 하네. 한국 아파트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여기는 움직이는 것조차 비효율적이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삶은 더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작은 불편함이 점점 커져간다. 장보기,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비벌리힐스에서는 식료품 하나 사려 해도 차를 타고 20분을 가야 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마트에서 바로 해결됐다. 교통, 운전 없이 이동이 불가능하다. 비즈니스 미팅을 가려면 차를 직접 운전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택시 앱을 켜면 3분 안에 차량이 도착했다. 배달 1시간이 기본이다. 미국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기본 4,060분이 걸린다. 한국에서는 앱 하나로 15분 만에 도착했다. 보안, 비밀번호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들. 비벌리힐스의 저택도 보안이 철저했지만 한국에서는 얼굴 인식, 지문, 스마트 도어록, 24시간 경비 시스템이 기본 옵션처럼 적용되어 있었다. 비벌리힐스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조차 없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다른 환경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삶이 계속 생각났다. 아파트 단지에 나가면 산책로가 있었지. 배달 앱 켜면 15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는데 걸어서 5분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비벌리힐스에서의 삶은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가 없어도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는 점점 비벌리힐스 저택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여긴 크기만 할 뿐 생활은 불편하잖아. 내가 진짜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거 아닐까? 나는 미국에서 늘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고민했다. 저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아파트에서 살 때가 더 행복했잖아. 그는 처음으로 비벌리힐스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간다면?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아파트 임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비벌리힐스 저택이 최고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편한 집은 따로 있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한국에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벌리힐스의 초호화 저택 vs 한국의 편리한 아파트,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